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풀이 특강 1교시 필기시험 부분입니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유는 순서를 외워야 하기 때문이죠. 부담스럽죠. 하지만 외워지지 않으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매번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주로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시험지는 60점만 맞으면 돼요. 굳이 만점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맞히시려고 하지 마시고 60점에서 70점 사이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 안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만점을 맞는다고 해서 자격증을 2장을 주거나 도지사 표창장을 주거나 취업하실 때 어떤 특혜를 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난히 그 목표 안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유교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대체로 반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지든지 시험지를 주면 나도 모르게 1번부터 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고 시간을 까먹게 하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뒤로 가면 오히려 문제가 평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풀지 못해요. 왜냐? 앞에서 시간을 다 써먹어서 뒤에서 아는데 막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을 두 덩어리의 반죽으로 쪼갠 거예요. 1교시 필기시험 35문제,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 그러니까 35번부터 풀고 45번부터 푸시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아는 것부터 풀다 보면 모르는 게 풀리게 돼 있어요. 한 덩어리의 반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로 모른다? 그러면 찍으세요. 찍을 때 공식이 있어요. 눈에 익은 걸 찍고 첫눈에 반한 걸 찍으세요. 그리고 한 번 찍은 것을 고치지 마세요. 고쳐서 틀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쯤 틀려도 몇 개 틀려도 합격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쥐어 짜도 외워지지 않는 것은 과감히 그래 가서 찍자 이렇게 마음을 편히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급을 받았어요. 개똥이 님이 1, 2, 3, 4, 5, 6 중에 등급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기관을 방문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개똥이 님이 4등급을 받았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4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기관을 방문해요. 시설은 갈 수 없어요. 4등급이니까. 그러면은 군산 백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겠다고 오셔서 상담을 하겠죠. 그러면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나의 주 니드, 욕구가 무엇인지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4등급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플랜을 짜게 되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짜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읽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가 수행이 들어가요. 그것을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죠. 그러면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주 니드가 잘 반영이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받아야겠죠. 그것을 영어로는 서비스 모니터링 한다 이래요. 자, 우리말로는 중간 점검이죠. 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모니터링 중간 점검을 해서 어머 내가 처음에 말했던 주 욕구가 잘 반영이 돼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나 좋아요. 그래서 군산 백세 주간보호센터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 나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른 센터로 옮길래요.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든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중간 점검에서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고객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고객이 창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중간 점검. 잘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5번. 장기 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자, 여기에서 시설이라는 것은 집이 아니에요. 집은 아니지만 집처럼 24시간을 머무는 곳을 말해요. 자,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모교, 낮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오는 주간보호 서비스까지 집에서 머물면서 서비스 받는 재가 서비스를 받다가 어느 시점이 찾아오게 돼요. 가족의 상황이 변동이 온다든가 내 건강의 상태가, 수발의 상태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몸으로 변동이 온다든가 이러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 코스로 시설에 입소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시설을 입원한다고 하지 않아요. 입소한다. 자, 그러면 들입자에 머물 소자예요. 내가 머물게 되는 곳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 곳을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주로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요양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토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가족에게 가장 큰 안심이 되는 부분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종합적인 서비스 세트를 받을 수 있다. 응급한 상황에도 재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1번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것은 재가 서비스를 말하죠. 내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죠. 그리고 내가 살던 습관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역시 재가 서비스의 장점이죠. 그리고 나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재가 서비스의 장점이죠. 그런데 시설에서 자죠. 시설 서비스는. 그러니까 잠을 집에서 자는 재가보다 5% 비싸요. 재가 서비스는 15%, 시설 서비스는 20%죠. 국가 입장에서는 가능한 재가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등급을 잘 주지 않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을. 그리고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생긴 주 목적은 모든 어르신을 시설에 입소시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유엔의 원칙에 보면 독립의 원칙이 있죠. 그 독립의 원칙에 보면 가능한 내가 살던 집에서 독립된 개체로 살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능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내가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현이고, 그 실현의 첫 번째 목적이 재가 서비스의 활성화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현실은 시설이 지금 파이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핵가족, 독거의 시대, 불효자의 시대, 유병장수의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자기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이 입소하는 일이 예전보다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설의 파이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재가는 재가대로 성장하고 있고 시설은 시설대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6번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퍼센트 비율이죠. 자, 이것의 비율의 차이점은 잠을 내가 집에서 자느냐 또는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느냐, 잠자는 비용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1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는 집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잠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잠을 시설에서 주무시니까 그렇죠. 잠자는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이 20%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반 대상자라는 것은 수급자가 아니에요. 영세민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평이하게 내고 계신 분들을 일반 대상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기초노령연금이 한 30만 원 되죠. 우리가 이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녀들은 잘 살고 있지만 그 잘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제대로 지불하거나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7월 1일자로 재가는 15%, 시설은 20%를 정했어요.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의 시절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더 이기적이 됐죠. 그리고 더 나몰라라 됐어요. 그래서 등급을 받고도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으로 한 달을 꾸려가야 되는데 15%, 20%를 무슨 수로 내요? 특히 15%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도 아동 보육처럼 국가가 이제 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15%, 20%는 얼토당토않게 비싼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4%대, 정 4%도 안 된다? 그럼 5%대로 낮춰줘야 된다. 가장 좋은 건 본인 부담금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국가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완전한 복지의 체계로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제도 자체가 없어지거나 또는 4%나 5%대로 그게 시설이든 그게 재가든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가족요양 돈도 일반인을 돌보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족의 고통은 낮에보다 진짜 고통의 시작은 밤이거든요. 이 공단에서 평가를 매기려고 오는 그 시간에는 대체로 낮이죠. 그러면 치매 환자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낯선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왔을 때는 멀쩡하십니다. 그리고 가고 난 뒤에 해가 떨어지고 이제 석양 증후군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런 가족의 고통을 어떻게 금액으로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가족요양 제도도 처음처럼 똑같이 돈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매겨서 줬던 그때로 돌아가서 돈을 올려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완전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개인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외출시 동행, 외출시 동행을 나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상업무 대행, 심부름이에요. 우리 일반인들도 심부름 센터에 심부름을 시키죠. 자,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위해서 함께 외출시 동행하고 그분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자기 개인 일을 그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요양 등급 대상자 어르신의 심부름, 어르신의 외출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은행 동행 3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서비스 중에서 우리 요양 등급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 1위는
말벗입니다. 정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왜냐면 가족들은 더 이상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늘 새롭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지만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 항목은 바로 말벗 정서 서비스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은행 동행, 외출 시 동행 나들이, 일상 업무 대행, 심부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